자, 이제 38번 테마입니다. 공공임대에서의 매각 제한과 분양 전환, 또 기타에 의해서 관리편이 또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72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유 수요 등 충족을 필요하다 판단되어지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10년 이내 아니죠. 6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가정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한테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가정 어린이집 때문에 공공임대 일부 세대를 임차를 받은 분들은 거주할 필요가 없더라죠. 그래서 맞고요. 그 뒤에 만든 앞에가 이제 10년이 아니고 6년이다. X입니다. 자, 임대기간 참 중요하죠. 30년짜리가 뭐 있습니까? 국민임대, 30년, 행복주택, 종합공공임대, 맞습니다. 장기 전세는 20년이죠, 20년. 그래서 그래서 30년 딱 3개입니다. 국민, 행복, 종합 해서 30년이 되겠죠. 연구는 50년, 장기 전세 20년 해서 X가 되겠네요. 14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한, 요 기한 안에도 역시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포괄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무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안에 경제적인 사정 등의 발생이 딱 되어서 계속 임대를 못하는 상황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임차인 등한테 분양질환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시면 우리가 10년짜리 이 같은 경우에 임대 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가 딱 되어지면요 합의되어서 분양전환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17번 보시면 공공사업자는 분양전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경과가 되고 난 이후에 분양전환을 할 때 보시면은요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 국가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한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된다. 일단 법원의 표현은 맞습니다. 맞고 상세 오른편에 있는 요거 상 중요하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 의무기간 끝나고 나서 분양전환을 할 때 우선 그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죠.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기역, 리연, 티귿, 리얼, 이음, 또 비역까지 다 여러 번 설명했던 사항이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갑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의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임차인의 우선 분양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은 6개월이죠. 6개월. 근데 10년짜리이면 12개월인데 요 기간 안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요 분양전환가로 제3자 분양도 할 수 있다. 그것도 분양전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8번 맞습니다. 79번 딱 보시면요. 이 분양전환할 때 감정평가는요.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할 것이고 시군구청에서 추천하는 의뢰하는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한테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부담이 아니고 공공주택사업자 비용부담으로서 시군구청에서 의뢰하는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한테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되겠고요. 680번 보시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자가 없거나 6개월 이내에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면 분양전환 가격으로 제3자 분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680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때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가반수기상에 동의받은 임차인 또 임차인 대표에 의해서 이의 신청하면 한 번만 재평가를 해준다라고 하죠. 이때 이의 신청한 자의 비용부담 조건에서 한 번만 재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또 82번 보시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자한테 공공건설 임대를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에 보시면 감정평가 기간이 이미 완료가 딱 되었다. 그러면 다시 재산정을 1년 흐르면 재산정을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된다. 좀 어렵지만 여기까지 살짝 봐주세요. 자, 이제 공공임대도 관리를 한다. 관리편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해요. 이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법을 준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 임차인 대표의 분쟁 조정 위의 등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준용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지만 자체 관리 인가는 따로 받지 않고요 회계감사 등도 따로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요 민간임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예외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84
94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도 임차인한테 이제 임차인들이 입주해서 최초로 관리비 등을 납부하기 전까지 선수 관리비를 사업자가 직접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선수 관리비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 가능일 전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다. 입주하면 이제 원래 반환을 한다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반환이 아니고 이게 임차인이 돈 내니까 이제 그것은 나중에 임대 업무가 종료될 때 그때 반환해준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보시면 근데 어딥니까? 틀린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요. 틀린 부분이 없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선수 관리비의 금액은 이것은 국토법으로 정할 수 없죠. 해당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지역의 물가를 다 봐야 되니까 이것은요. 이 관리 주체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6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과 또 특별선 충당금 적립 대상이 보시면 민간 임대와 틀립니다. 민간 임대는요 150%라서 승강기, 150%라서 중앙지역 난방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공 임대로 넘어오시면요 300세대 이상일 때 또 세대 구분 없이 승강기 있거나 또 지역도 없어요. 지역 난방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제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일 때 한해서 그때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충당금을 적립한다. 이렇게 아직까지 옛날 법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알게 되면요 바꾸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오늘 강의한 시점까지는요 요건 150 상관없이 승강기 또 지역도 없이 150도 없이 중앙 집중만 이제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88번 보시면요 특별수 충당금 등급식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사용검사일 1년 날 달 매달 사용검사일 1년 날짜 빠졌네. 날, 달, 매달. 날짜 빠졌습니다.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89번입니다. 적립률도 법이 있죠. 20년짜리 이상, 1대는 만분의 4, 또 10년짜리 얘는 만분의 1이죠. 그래서 영구 50년, 국민 30년, 행복 30년, 종합공공 30년, 장애전세 또 20년, 이거 만분의 4 맞네요.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만분의 1이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공공주택 사업자도 특별수준 충당금은 적립을 합니다. 적립해 시군구청과의 공동 명의가 아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이 공공사업자의 단독 명의로 적립을 합니다. 근데 쓸 때랑 같이 시군구와 협의해서 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90번 문제 X가 되겠습니다. 91번을 가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가 경고가 되고 난 다음에 분양 전환을 할 때에 보시면 이 경우는 민간 공공 똑같이 그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한테 인계해준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시간 좀 남으니까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법 92번입니다. 건축법은 재정목적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정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요거 용도 쓰라 그리고 이제 뭐 환경인가 쓰라 이렇게 빈칸 2번 나온 적이 있었죠. 한번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93번입니다. 건축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죠. 건축물이란 무엇이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치가 바뀌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 두십시오. 64번입니다. 건축물 지붕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창고 철문수가 나오는데 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용 창고가 이제 이것이 공장에서 쓰는 용도일 때 한해서만 이제 건축법 정하지 않죠. 건설공사 현장은 건축법상의 갓을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장으로 쓰는 용도 대지 안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한 간이용 창고일 때 건물로 보지 않는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가 되네요. 자, 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네 가지가 있죠. 플랫폼, 또 보행시설, 보안시설, 급탕급의 시설만 건물이 아니지 철도 이것이라든지 철도 매점 등은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작물들 신고하는 그 대상이 있죠. 그래서 245688에서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 4m의 광장기, 이거 4m, 광장기는 4m를 넘어갈 때부터
보시면 축조 신고를 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m는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6m는 저기 어딥니까 고가 저기 철탑과 굴뚝들이 철뚝이 6m죠. 그래서 이제 광장기는 4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대지란 것은요 공간 청구에 관한 법률상에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1필지 1대지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필지의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다르면 또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면 합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같다라고 한다면요, 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할 수 있다 해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냥 헷갈리시면요, 1대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9번 보시면 지금은 당장 하필이 안 되었지만 사용 승인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나머지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마지막 검사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합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라면 지금 당장 2필지 3필지에 걸쳐서 건축을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합한다는 약속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700번 갑니다. 자, 보시면요, 도시공계획 시설 이 말 딱 되면요, 2개 이상에 걸치거나 또 1개 이상의 일부에 포함이 딱 되어서 분필이나 하필이 안 되어도 그 시설이 속하는 그 토지는 1대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01번에 보시면 필지 안의 일부가 아직 분필이 안 되었지만 그 일부의 도시공계획 시설이 설치가 딱 되거나 또는요, 결정이 되거나 또 계산농하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은요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별도 대지로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면 맞다 이렇게 그냥 요 파트가 대지가 2개 이상 3개 이상일 때 할 수 있다란 말은 그냥 맞다 하시면 대부분 다 맞다 전부 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보시고요. 또 702번 보시면 지금 큰 필지에 분필이 아직 안 되었지만 요 별도의 건물을 딱 지을 때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토지를 분필 나누겠다라고 약속하면 일단 요 부분만 가지고 별도 대지로 봐서 건축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맞다 그죠? 할 수 있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다 100%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적용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물 대지에 관한 상이네요. 자, 신축부터는 이제 건축 관련 행위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